예언, 그것은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 신비로운 힘입니다. 미래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호기심과 불안을 자극하는 예언은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경고를 전하며 역사의 전개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많은 예언 중 일부는 실제 역사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예언의 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첫 번째 예언가는 르네상스 시대 프랑스의 의사이자 점성술사인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1503년에 태어난 그는 당대에는 흑사병을 연구하는 의사로 명성을 떨쳤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언서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에는 프랑스 대혁명, 나폴레옹의 등장, 히틀러의 득세 등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이 상징적이고도 함축적인 시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9.11 테러와 ISIS의 등장 같은 21세기의 사건들마저도 그의 예언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예언 중에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통찰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류가 겪게 될 전쟁과 재앙, 새로운 질병의 출현 등을 예견했는데 이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노스트라다무스는 인류가 궁극적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파괴와 재난을 넘어 새로운 지혜를 얻은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리라는 것입니다. 르네상스의 한 의사가 남긴 예언이 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인간 존재와 문명에 대한 깊은 사유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은 어디로 향하는가? 우리는 과연 그의 예언대로 파국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딛고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이런 질문을 던지며 우리를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미 켄터키주의 한 농장에서 평범한 삶을 살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 그는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영적 감수성으로 주목받던 인물이었지만 스스로의 능력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케이시는 친구의 건강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신비로운 능력을 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에 든 상태에서 그는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정확히 진단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케이시는 잠자는 예언자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그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였습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케이시가 내놓은 예언은 개인의 건강 문제부터 세계사적 대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1929년에 발생할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정확히 예견해내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시의 예언에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깊은 스피어리추얼한 통찰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한 후 인류가 영적 각성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문명으로 도약하리라 예견했는데 이는 현대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인류는 지금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옛 아틀란티스 문명의 멸망 이후 또다시 영적 진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합니다. 개개인의 IM적 성장과 의식의 확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잠자는 예언자의 메시지는 단순히 무의식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잠재된 진정한 지혜의 표현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영적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일생은 한 개인의 각성이 세상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 드라마입니다. 우리 모두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때 케이시가 예견한 찬란한 새 시대는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조선 말기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예언가이자 풍수지리학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반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지혜를 보였던 그는 유학과 도학에 심취하며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는 데 몰두했습니다. 시대의 혼란 속에서 반고는 조선의 앞날을 예견하는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제의 강점과 한반도를 뒤흔들 전쟁을 예언했으며 이는 기록을 통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일제 치하의 암울한 시기, 반고의 예언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조선의 자손들이여 낙담하지 말라. 우리에겐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노라. 그의 이 말은 독립에 대한 염원을 품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어느 노승이 반고의 예언을 상기시켰다고 합니다. 반고 선생이 말씀하시길 남과 북이 다시 하나 되는 그날이 머지않았다 하셨습니다.
그 노승의 말은 확전을 막고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반고가 예견한 새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남과 북의 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이것이 바로 선각자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현대를 사는 한국인들에게 반고의 예언은 민족사의 좌표를 제시하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그의 예언은 우리에게 과거를 직시할 것을, 현재를 개척할 것을, 그리고 미래를 향해 전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조선의 혼란기를 살며 해안을 떨쳤던 반고,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노래했던 예언가. 격동의 한국사 속에서 그가 남긴 메시지는 시대를 관통하는 울림으로 오늘도 우리 가슴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사의 길이 남을 천재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의 이름은 클래식 음악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가 신비주의자로서의 면모 또한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낯설게 다가올 것입니다. 모차르트의 삶은 불과 35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음악적 업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방대하고도 심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장식한 작품, 바로 레퀴엠은 모차르트의 신비주의적 면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모차르트는 레퀴엠을 작곡하던 중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다고 합니다. 말년에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생애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레퀴엠은 죽음을 앞둔 작곡가의 영혼이 투영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엄하면서도 애절한 선율,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계를 암시하는 듯한 신비로운 화음은 모차르트가 느꼈을 심연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일부 연구자들은 모차르트가 레퀴엠의 악보에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아두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음표와 박자에 숨겨진 암호, 그리고 곡의 구조에 내재된 상징들이 현대 사회와 음악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추측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차르트의 음악이 단순한 예술을 넘어 인간 영혼의 신비를 탐구하는 거대한 여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짧았지만 찬란했던 삶을 살다간 천재 작곡가. 음악으로 자신의 내면은 물론 인류에까지 노래했던 신비주의자 모차르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울리며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이 담긴 선율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신비주의 사상계의 한 획을 그은 여성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바로 엘레나 블라바츠키입니다. 블라바츠키는 젊은 시절부터 동서양의 신비 사상에 심취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영적 철학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녀가 창시한 신지학은 고대 지혜 종교의 가르침과 현대 과학의 성과를 아우르는 거대한 사상적 체계였습니다. 블라바츠키는 인간의 영적 진화야말로 역사 전개의 근본 동력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 나아가 온 우주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블라바츠키의 통찰은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20세기에 인류가 맞이할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을 예견했으며 이는 놀랍게도 적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세계관의 대전환이었습니다. 블라바츠키는 물질주의에 경도된 현대 문명이 위기에 처할 것이며 영성 회복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블라바츠키의 예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답답해하는 현대인들. 자아 성찰과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녀가 제시한 영적 진화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5명의 예언가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거 케이시, 반고, 모차르트, 그리고 블라바츠키. 그들이 남긴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예언들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흐름을 되돌아보게 하고 인간과 문명의 본질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하지만 예언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주는 교훈과 깨달음에 있습니다. 예언가들은 한결같이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면서도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지혜를 얻을 때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를 관통하는 예언가들의 외침이 아닐까요? 변화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언은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세계를 내다보는 먼 해안을 기르고 내면의 지혜를 일깨워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할 것을 촉구하는 나침반 말입니다. 예언가들이 전한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이 모여 문명의 대전환을 이루고 상생과 조화의 지구촌을 일구어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예언가의 빛나는 정신을 이어받아 찬란한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